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 현황입니다. 먼저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KT와 바텍, 엔지캠 생명과학 위치해 있고요. 흐림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는 영진약품과 신풍제약, 쌍용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기상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KT입니다. KT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인 현대 HCN을 인수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HCN은 27일 현대 HCN 방송통신 관련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했고요. 오는 11월 1일 설립하는 신설회사 현대 HCN과 현대 미디어 매각과 관련해서 KT 스카이라이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현대 HCN을 인수하면 사상 최초의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간 결합이자 KT그룹에서는 역대 최초로 인터넷 TV와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 3대 유료방송 플랫폼을 모두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부 인허가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요. 현대 HN 우선 협상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딜라이브와 CNB 등 매각 의사를 밝힌 케이블 TV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KT 스카이라이프는 현대 HCN 인수 이후 유무선 네트워크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서 유료 방송 시장에서 1위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텍입니다. 바텍은 전거래일에도 장마감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하고 초경량, 저선량 기능까지 갖춘 포터블 엑스레이를 출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엑스레이는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요. 식약처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이고요. 제품의 무게 역시 시중 제품의 절반 이하인 1.7kg으로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고 합니다. 또 엑스레이를 디지털화해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 초전선량으로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흉부, 전후, 그리고 사지말단 등 다양한 부위를 어디서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임시진료소나 보건소, 그리고 격리 변동과 같은 의료시설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의 역학적 위험에 놓인 다수 환자들도 빠르게 선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바텍은 이번 식약처 승인을 계기로 국내 판매를 본격화하고 하반기 유럽 인증을 신청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도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미국 임상 2상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엔지캠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들 중 가장 강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임상이 승인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 될 예정입니다. 엔지캠은 렘데시비르보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능력이 600배나 강하다고 알려진 나파모스타트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덱사메타손처럼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이 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할 텐데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발표한 업체들의 3개월 평균 주가 상승률은 110%인데 이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가 상승률은 아직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상 승인 이후에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진약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던 덱사메타손 관련 테마주로 꼽히면서 영진약품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덱사메타손 성분의 덱사코티 실정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진약품에 따르면 과거에 덱사코티실이라는 이름의 덱사메타손 관련 약품을 생산한 바 있지만 2010년 10월 말 이후에는 생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진약품 측에서는 10년 전에 생산을 종료한 약품이기는 하지만 아직 생산 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새로 생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약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 것만큼 덱사메타손 생산 여부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영진약품의 주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풍제약입니다. 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신풍제약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바이오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주가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50배 가까이 급등했지만요. 이슈가 될 만한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30%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신풍제약의 PER은 2122로 일반적인 코스피 상장 주식들의 PER이 10에서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너무 거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와 상응한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마 그리고 작전주는 언제든 주식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기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쌍용차입니다. 쌍용자동차가 1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쌍용차에서는 2분기 영업손실이 1,171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면서 1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판매 부진과 더불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절벽까지 더해진 상황인데요. 쌍용차는 1분기 보고서에 대해 회계 감사 거절 의견을 받으면서 지속 경영 가능성이 불투명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쌍용차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쌍용차에서는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출시 등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로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